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 호남인의 진행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인데요. 그 특별한 만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호남 호남인, 이번에 만나볼 분은 청와대가 선택한 남자, 천상의 맛을 선보이는 천상현 셰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청와대 계실 때 5년 근무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셰프님을 못 뵀어요. 그렇죠. 저희도 네. 관제에서 일하다 보니까 같은 그 동에서 근무하더라도 네. 위민 이렇게 사무실동이 있어도 네. 같이 부딪히기는 쉽지는 않았을 맞아요. 거예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통령님이나 여사님 행사할 때 네. 본관의 소규모 행사도 주관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체 행사를. 그때는 셰프님의 음식을 제가 먹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호 여사님이 네. 호텔 음식도 좋지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네. 50명 미만은 네. 저희가 자체 행사를 많이 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뵙지는 못했지만 그때 해주셨던 음식을 제가 먹었을 것 네, 같아요. 되게 네. 자주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셰프님 손맛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돌연 또 그만두셨어요. 이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에 18년도에 나와서요. 한 6개월 동안은 네. 그동안 못 봤던 선후배들 만나면서 군인이 휴가 나온 느낌 있잖아요. 네, 네, 네. 오후에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처자식이 있다 보니 이제 또 이제 먹고 살 연구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그만한 짬뽕집을 아, 하나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사실은 청와대 근무가 이게 보통 경무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죠. 겪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20년 넘게 출퇴근을 하신 건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당연히 어느 직업이든지 힘들고 안 힘들고 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쩌다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적응하는 부분이 힘들었지만은 또 대통령을 모신다는 그런 명예심과 자부심을 네. 갖고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 우연찮게 이제 고향이 저도 그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 참 기분 좋게 네. 청와대 생활이 처음 스타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천상현 셰프님께서 키워드로 선정하신 세 가지로 호남 호남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명예 호남인입니다. 네. 고향이 호남이 아니신가요? 아니요. 고향은 전남 영암군 삼호면이에요. 아, 영암. 네. 원출산으로 유명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버지도 전남 영암 삼호면이고 네. 어머님이 해남이세요. 네. 그래서 호남이죠, 저도. 근데 물론 5살 때 서울로 네. 올라왔지만은 아,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어머니의 손맛을 많이 제가 그 유전자를 받은 것 같고요. 네. 그 음식 맛하고 그런 느낌, 약간 사투리 억양 이런 거는 못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일찍 서울로 오셨지만 부모님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은 어떻게 어렸을 때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사실 아버지가 그 목포 쪽에서 광주고속 옛날에 네. 강주고속 네, 네, 네. 거기 그 소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 뒷보증 좀 잘못 써가지고 이제 가세가 기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도 창피하고 하니까 지금의 그 세곡동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짐 없이 그냥 기차 타고 어렴풋이 제 기억으로 기차 타고 같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고생 얼마나 많으셨을까 싶어요. 고모네 집에서 약간 얹혀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 때는 워낙 없이 올라왔으니까. 네. 사춘기 시절을 뭐 힘들게 보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사춘기 때 저희 알잖아요. 저희 집안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네,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사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줘가지고 제가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인데 네. 동생들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지지도 않고 그냥 잘 자라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셨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블럭 만드는 것부터 해서 노점상부터 해서 서울운동장 이런 데서 다 해보시고 어머니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호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다 그 고생은 다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흔히 전문 용어로 맨주먹 붉은 피로 네, 올라오셔가지고 네. 최대한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하는 만큼은 뭐 달러 돈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저희들도 자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나쁜 짓이나 나쁜 뭐 불량 이런 쪽으로 빠지는 일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요리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요리는 제가 토목을 전공을 했어요. 공학도셨네요. 네, 토목을 그래서- 전공한 공학도가. 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네. 사실은 대학교에서 전작가, 전상가가 괜찮은 과였어요. 네. 근데 실력은 안 되고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토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토목을 전공을 했는데 솔직히 토목은 저랑 적성은 맞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친구가 야 이래 호텔에 이런데 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으로 그렇게 해서 첫 입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중식이 유명하거든요. 네, 유명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돼요. 들어가셨군요. 자격증도 없이 이제 진짜 순수 보조, 뭐 접시도 닦고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 생각지 못한 전개인데요, 저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셰프들이 뭐 굉장히 활약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이나 이런 네, 데서도 또 맞아요. 셰프 뭐 최고의 신랑감 막 이렇게 네. 평가받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당시에는 않았을 인기가 텐데. 높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부모님이 뭐 반대 안 하셨어요? 아니, 저희 아버지는 예.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청계천 지게꾼도 네. 응? 그 사람들 보고 지게꾼이라서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네, 네. 제가 무슨 직업을 갖든 그 직업에서 너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서 그 분야 1위가 되면은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셔가지고 제가 뭐 토목을 전공했지만은 뭐 요리를 하든 뭐 미용을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고 되게 사실. 자랑스러워했어요. 네. 가- 게다가 첫 또 이제 시작을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그러니까 저희 청와대에서 시작하셨으니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맞아요. 목포하고 강주에 저희 사촌 형들하고 누나들이 많이 살아요 아직도. 네, 네. 신혼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경사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님 같으면 그 동네에서 뭐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불렀죠.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형들까지는 같이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온 집안의 경사죠. 그냥 경사로, 예. 그 마을 잔치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형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네. 아버지도 당연히 좋아하셨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시계를 하나씩 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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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하나 드리면은 이제 그 동네에서는 이제 거의 유지급 되는 거예요. 술 먹다가도 괜히 손 한 번씩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아예 그랬던 제가 것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이 시계를 차고 나올 걸 그랬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세대는 또 그때 이제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럼요. 세대였고 예. 자식들 자랑 우선순위가 제가 일단 그렇죠.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막내 동생도 축구를 해서 울산 현대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도 대통령 모신다는 게 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정말 좋아하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쓰리최입니다. 네.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제가 원래 감이 빠른데도. 쓰리체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최연소, 최연소, 네, 최장, 최장, 최초. 최초. 그 대통령 요리사로서 그 세 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최초는 중식 요리사로서 최초로 요리사로 예, 최초로. 대통령 전담 요리사 들어갔고 예. 최연소 31살에 이제 대통령 전담 요리사 들어간 게 이제 최연소 그리고 20년 5번의 대통령을 모신 20년 4개월 최장. 최장. 그래서 쓰리체라고 한번 제가 뭐 네, 붙여봤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정말. 이거는 누구도 쉽게 못 깰 기록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뭐 겸손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약간 관운, 약간 운, 관운. 간운, 네. 간운이었고 두 번째가 너무 겸양의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 두 번째가 이제 저희의 그 음식 맛, 그 음식 맛은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솔직히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도 저 집 맛있으면 저 집 참모는 분명히 전라도 사람일 거야, 네. 호남일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저희가. 그래서 예. 저도 전라의 맛 이거를 제가 보면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는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의 결론은 그 셰프님의 성실함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실력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봐주셔서. 청와대 근무가 너무 힘든 곳이거든요. 네, 힘들어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아니라 또 네, 전라도, 경상도, 그냥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네, 거기서 이제 또 한 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또 피드백 받아서 네. 또 거기에 맞게 또 맞게끔,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5년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힘들고 뭐 그렇죠. 그래도 예. 뭐 어쩔 수 없죠. 대통령을 모신다는 거는 되게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스스로와의 싸움인 것 같고 예. 인내심도 필요하고. 제가 너무 이해합니다. 음. 그러나 뭐 어떤 의미에서는 비서실의 저희 직원들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관저에서. 아침에 출근은 몇 시에 하셨어요? 저희는 7시에 했거든요. 6시에 관저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 빨라셨어요. 관사를 네. 주거든요, 가까운데. 네, 네. 근데 빨라서 한 7시 반 정도에 식사하시고. 예. 그런데 항상 음식이라는 게 우리 업장에서 오는 손님들은 제 음식이 맛있어서 가끔씩 오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님은 날마다 우리가 해주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오늘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그렇게 똑같이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뭐 고민이 있다든가 이럴 때 또 입맛이 좀 깔깔오니까 그렇죠. 또 맛도 네. 안 나올 수도 예. 있고. 입맛 뚝 떨어질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접시만 비어서 나오면은 만족하는 거예요. 맛있었다는 얘기보다는 네. 접시만 비어서 나오면 오늘 괜찮았네. 네. 근데 맛있다고 하면 부담 가는 거예요. 다음 요리할 때. 저희만의 이제 직업병인 거죠. 따지고 네. 보면. 네. 그러면은 중식 전담이셨고 일식 또 이렇게 분야별로 몇 분이 계셨을 텐데. 분야별로 저희가 뭐 한식, 둘, 중식, 양식, 일식 있는데 네. 좋았던 점은 제가 또 경험하지 않았던 거를 같이 이제 업무 협조를 하면서 배우게 돼요. 한식도 좀 알게 되고 일식도 알게 되고 양식도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은 진짜 청와대 요리사소에 진짜 많은 도움이 많이 된 것 공부가 같아요. 되셨네요. 네, 엄청 됐죠. 예. 또 그분들도 최고의 또 전문가들이 그렇죠. 오셨을 예,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거 아닌 거는 네. 대신하실 수. 대신할 수, 네. 네. 그 정도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요리를 했던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뭐 이게 가끔씩 이렇게 한식도 하고 네, 그러지만은 네, 네. 그런 게 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에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뵀어요. 네. 셰프님을 오이소박이를 담그셨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오이소박이 담궜습니다. 네. 근데 그 담궜거든요. 오이가요 네. 지금 그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PD님하고 네. 거기 작가님들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제가 위원님처럼 만들었어요. 네. 다 만들었대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네,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어머님이 또 꿀팁을 주시거든요. 네. 전라도 분이라서 네, 네, 네. 그런 스타일로 어머니 젓갈. 꿀팁. 네. 네, 어머니 꿀팁을 저까지 전수받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 청와대 계시면서 이제 여러 대통령님 모시고 일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과 뭐 특별한 인연이나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님은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네. 유도 선수만큼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가셨죠. 이제 대식가였죠. 네, 네. 근데 한 해 한 3년 차가 넘어서는 그게 반으로 줄어요. 저희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연세 드신 분은 1년 다르다는 게 네.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음식 안 가르치고 좋아하셨고 의외로 또 그 홍어도 네. 김대중 대통령 삭힌 홍어 안 드셨어요. 젊었을 때는 드셨는지 몰라도 네. 청와대에서는 그 아드님이 네.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셨어요. 네, 진상으로 네, 네, 네. 신안에서. 예. 그럼 저희가 이렇게 잘라서 하면 저 셰프들이 홍어를 자르지를 못하더라고요. 홍어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밀면서 쓸잖아요. 네, 네. 홍어를 제가 쓸었다니까요. 중식 전담 셰프님께서 네, 저희 이제 홍어를? 아버지 어머님이 가끔씩 홍어 어머니 쓰니까 그걸 보고 아 왜 이렇게 쓰려니까 네. 이렇게 쓸어야지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행사 때 안 드시고 올라오시면은 그 김치김밥 조그맣게 말고 네. 중식 습으로 해서 그렇게 연락이 와요. 또 아. 영빈관에서 안 드시고. 네, 네. 제 기억에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누룽지를 좋아하셨거든요. 아 그 설탕 뿌린 거. 설탕 뿌린 거. 네, 그게 그리고 그것도 그것도 좋아하셨고요. 좋아하셨고. 예. 동치미에 국수 말아 먹는 거 있잖아요. 설탕 한 스푼 넣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맞아요. 전형적인 네. 전라도 호남의 맛을 네, 갖고 계세요. 입맛이죠. 예. 그리고 브랜드를 얘기해도 될지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드 이런 거 아이스크림 중에 맞아요. 하드 빅 좋아하셨잖아요. 단 걸 좋아하세요. 원조 이런 것도 맞아.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록새록 네. 옛날 추억거리로 이렇게 남고. 그러니까요. 네.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또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나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김대중 대통령님 아프셔가지고 연세대 네, 보내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네. 또 노무현 대통령 권양수 사장님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보양식으로 아실 거예요. 불도장이라는 거. 네, 네. 그거를 갑자기 아침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몇 시간이면 되냐고. 예. 그래서 한 4-5시간 걸립니다. 찌는 시간만 2시간. 그 3개를 해서 도자기에 넣어서 이제 보내줘요. 권양수 여사님이 김대중 대통령님 병문안은 아, 못 가면 보내드려요. 네, 입원해 계실 때. 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또 그게 답이 와요. 네. 너무 몸이 기력이 없지만은 잘 드시고 했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네. 이렇게 사람 사는 그런 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기 전에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제 기억에는 많이 남아요. 사실은. 그러시네요. 네. 셰프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대통령 여사님하고 지금 뭐 부속실장 네. 그 정도만 아는 그러네요. 그런 내용들이 많죠. 5년 딱 마치고 나가실 때 그때 힘든 건 다 녹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찍어주시고 네. 다리 불편하니까 앉아서 네. 찍고 나갈 네. 때 우리 이제 인수문 앞에 도열에 도열에서 있으면은 예. 5년 동안 참 IMF도 왔고 여러분들 덕분에 힘들었던 거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5년 동안 무사히 잘 먹고 갑니다. 아.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 녹아내려요. 그간의 모든 힘들었던 게 그냥 그 한마디 말씀에 눈 녹듯. 쫙 녹아내려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김대중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다 대통령 하고 나가면 그럼 그렇죠. 다 또 녹아내려요. 남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야 어땠냐 하면 제가 뭐 청춘을 바친 것이라기보다는 보낸 것,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집에서도 아니 방송만 하면 왜 우냐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그 순간 딱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원 없이 했고 또 잘했고 그러니까 만감이 다 교차하는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조금씩 잘못했던 거, 뭐 가족들한테 뭐 그래서 좀 이렇게 감정이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짬뽕인데요. 네. 이건 좀 감이 옵니다. 짬뽕이 네. 제가 처음 종로에 오픈한 집이 짬뽕이에요. 강화문 짬뽕. 네. 상호가. 근데 다행히 손님들도 많고 그 주변에서는 짬뽕 하면 이 집이라는 거예요. 네. 3년 딱 하고 1년 하고 코로나 와서 코로나 때도 솔직히 저희 적자는 아니었거든요. 네. 하고 났는데 아무리 바빠도 임대료하고 이걸 버텨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고정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3년 하고 그거 접고 양재동에 이제 조그만 한 60평 정도 네. 요리도 있고 짬뽕도 네.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요리집을 다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요리사 짬뽕 굉장히 이제 호기심도 있고 또 맛있으니까 또 오게 되고 줄 서서 네. 먹는 건데 처음부터 조금 아, 실력으로 저는 그 고급 레스토랑 이런 쪽으로 출발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고급 레스토랑을 알아는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오픈하는 시점이 그게 또 여의치가 않았어요. 네. 안 하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대통령 요리사니까 좀 우리 직장인들하고 서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네, 네. 짬뽕을 한번 해보자. 짬뽕이나 짜장 탕수육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짬뽕이라는 거를 하게 된 거죠.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잖아요. 네. 중식적으로 짬뽕, 네, 네, 네. 짜장, 뭐 탕수육. 늘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짬뽕 먹을까, 짜장과- 짜장 먹을까. 네. 예. 중식 전문가신데 중식은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 아,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네, 노하우가 중식은- 있으신지. 예. 어떨 때 이렇게 손님들 상 나가고 나가면 좀 약간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손님들 드시는 거 보면. 네. 이제 손님들은 짜장, 짬뽕, 탕수육을 시켜요. 예. 그러면 이제 탕수육이 나오고 조금 한 템포 있다가 짜장, 짬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튀김 요리나 중국 요리는 손님 앞에 갖다 주었을 때 빨리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예. 근데 식기 전에. 식기 전에. 네. 근데 어떤 사람 짬뽕 먹다가 탕수육 좀 식은 거 먹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주방에서 출입구 쪽에 가까운 자리가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혹자들은 얘기를 해요.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빨리 먹어야 되고 찬 음식은 차갑게 먹어야 돼요. 주방이 가장 가까운 데 앉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빨리 와서 그 온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뜨겁게. 네, 네, 네. 그게 가장 맛있어요. 중국 요리는 뜨거울 때 빨리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가장 유용한 꿀팁을 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셰프님 최종 목표로 하시는 게 사실은 뭐 청와대 20년 넘게 근무하신 걸로 뭐 일정 부분 남들이 해보지 못한 목표에 도달하신 걸로 보이는데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라기보다도 이제 꿈 희망은 이제 새로 배우는 학생들한테 네, 요리에 입문하기 전에 그런 인성이나 마인드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제가 뭐 전공은 중국식이지만은 한식이든 중식이든 뭐 우리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고 싶어요. 쉽게 요리하는 쉽게 방법들을. 요리하는 법. 네. 그 정도로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생활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드시던 그 요리를 쉽게 그렇죠. 주부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도 젊은 만들어 사람들, 먹을 수 있는 노하우, 전수.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네, 너무 좋아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면서 그 기본적인 거는 계속 전남의 맛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감칠맛이나 네. 저의 간이나 네. 전라의 맛이라는 거는 그 감칠맛하고의 간이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음식을 하면서 꾸준히 저도 모르는 몸에 유전자나 DNA가 있어서 그거 계속 내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한식을 하든 네. 짬뽕을 하든 짜장을 하든. 어떤 것에도 다 그렇죠. 녹아낼 수 그렇죠. 있는. 그 네. 간을 녹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런 것들을 손쉽게 또 이제 노하우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꿈도 가지고 그런 계시니까. 거를 예. 제가 이렇게 쉽게 알려주겠다고 지금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보여줄게요. 열광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면 오늘 호남호남인에서는 20년간 청와대 주방을 지켜온 우리 천상현 셰프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또 간만에 또 오늘- 이렇게 이 그간의 네, 추억을 그렇죠. 돌이키며 옛날에 이제 풀어내셨는데요. 그 옛날에 그 제가 생각지 못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던 그런 토크가 돼가지고 저한테도 또 새롭고 네. 또 옛날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고두고 하나씩 비하인드 스토리 풀어내 주세요. 나중에라도. 네. 방송하게 되면은 네.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그런 에피소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네. 푸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책으로 내셔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대통령님의 들고요. 따뜻한 얘기들은 계속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나쁜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고. 그거는 맞잖아요. 정치하는 저희들이 그냥 그렇죠. 맡아서 욕은 먹고 할 거고요. 그렇죠. 셰프님은 정말 네. 우리가 모르는 따뜻한 이야기, 그렇죠.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호남인 재밌게 보셨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의 고향이고 맛의 고장이고 전라도 사투리로 저의 나쁘다. 그러니까 제가 호남형 같이 생겼잖아요. 예? 아니 뭐 잘생기진 않았는데 호남형 같아요. 저한테 호남이는 그거 같아요.